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메가랜드 제1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요건 한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해마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실상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1번에 있는 것처럼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 아니라 2번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예치명의자 될 수 없고요. 4번 최신관서 예치명의자 될 수 없다 했는데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최신 관서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아닌 것, 시험에 나온 것,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위반시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위반시 업무정지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법제 33조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번 직접거래입니다. 자, 2번은 상가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운영해도 됩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4번 일방대리 금지행위 아닙니다.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지행위입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뭐냐면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손해배상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1번처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가실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요.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된다 하면 X죠.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는 못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인, 직원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 4번에 판례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후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손해배상은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이 2억 가입했는데 10억 손해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7억은 개인 돈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
4억으로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폐업해도 3년간 공탁금 회수할 수 없고요. 암기 프린트 46번에 있죠. 4번은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죠. 특수법인은 2억이 아니고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모든 특수법인 다 똑같습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약정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네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고요.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있죠. 개업공개사 잘못으로 계약 깨졌으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 외자 틀렸죠. 주택의 경우에 시도조례입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실비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매수 신청들이 아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시도조례가 사실 똑같기 때문에 이 5번 같은 거는 출제할 실효성은 없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 되기 위해서 정보망 지정받기 위해서 이용가입 신청을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5 빼기 2는 3.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입니다. 시도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X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요.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됩니다.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되죠. 4번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 비교하는 것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했는데 갑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대여한 A를 고발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를 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해야 되죠. 따라서 기억에 50만원이 되겠고요. 니은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보니까 갑과 을이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6대4로 하고 자격증 대여한 시를 공동으로 신고하였고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6대3이면 갑은 30만원 받네요. 갑은 30만원, 을은 20만원이잖아요. 6대3, 60% 받으니까 50만원에 60% 하면 5, 6, 30,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네요. 갑이 받을 수 있는 것은 80만원, 을은 20만원 받겠네요. 이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번 출제됐었습니다. 다음은 29번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자격 취소 우리 암기 프린트는 18번에 있습니다. 부, 양, 지, 역 이렇게 했죠. 그래서 1번은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2번은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모두 7일 이내 반납.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자격증을 딸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X네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가 아니고 5일 이내 보고. 암기 프린트 50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만 전부 정리하셔도 충분히 80점 이상 고득점 가능하다고 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무인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30번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1번에 있고요.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22번에 있습니다.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했고요. 22번에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4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2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